음성을 보내야 되고, 그리고 영상, 그렇죠? 그림 신호가 영상 아니에요? 영상을 보낼 수도 있고, 어떤 문자나 글자나 기호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이것들은 전부 아날로그적인 정보입니다. 어떤 십진수로 표현되는 정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령하는 두 개 레벨을 가지고 표현하면 우린 데이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하는 그런 어떤 디지털 정보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이제 멀리 보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멀리 보내야 되겠지. 그럼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송 매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 전송 매체를 우리는 보통 채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채널이 이 실제 보내려는 정보를 요 채널 통해서 이제 상대방한테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채널이 유선 채널도 있고 무선 채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통신은 디지털로 되어 있는 어떤 정보를 무선 링크를 통해서 이제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선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유선공학도 이제 주는 유선 매체를 가지고 통신한다 이렇게 우리가 범위는 좀 협소화 되어 있지만은 실은 무선 링크를 통해서 자유공간의 무선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를 보내게 되는 통신으로 좀 범위를 넓혀서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음성이나 영상이나 어떤 데이터를 어떤 선을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이제 상대방한테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음성이나 영상이나 데이터하는 이런 것들을 실제 선으로 보낸다고 생각해 봐요. 선으로 보낸다 그러면 이 선이라는 것은 과연 뭐 몇 볼트 정도가 돼야만 선에서 인식을 하면서 이제 신호가 갈 텐데. 그렇죠? 이건 실제 목소리 아니에요? 목소리. 음성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목소리죠. 그리고 영상이라는 건 그림입니다. 그림. 그림이 어떻게 이 선으로 그림의 정보를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의문점이 하나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뭔가 이 내가 보내려는 이 매체가 좋아하는 형태로 이 정보를 좀 바꿔줘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바꿔진 게 신호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진 게 신호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뭐 정보든 신호든 뭐 다 엇비슷하죠. 뭐 같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조금은 의미가 좀 틀릴 수 있어요. 이런 매체가 좋아하는 형태로 이제 바꿔준 정보를 신호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가나요? 어떤 변환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변환 장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입력 측의 정보를 입력 매체가 좋아하는 형태 신호로 바꿔주는 변환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신호로 바꿔주는 어떤 변환 장치가 여기 하나 필요할 것이다. 쉬운 예로 우리 그 구리선 있죠. 전화선. 전화선이라고 하는 것은 300Hz에서부터 3.4kHz의 교류의 정기적인 신호가 가는 선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이 음성 아니에요? 목소리는. 그러니까 이 목소리를 어떤 정기적인 신호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러면 이 바꿔주는 변환 장치가 누가 해주느냐 하면 전화기가 해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이 있습니다. 정지 화상이든 동화상이든 그림이 있어. 그림 신호도 마찬가지로 이 매체 통해서 가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신호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하나요? 그게 캠코더라는 장치가 해주겠죠. 카메라 하는 이런 장치가 이제 이렇게 정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101령 하는 신호 같은 경우도 이것도 완전한 디지털 정보지만은 이걸 뭔가 아날로그적인 어떤 정기적인 신호로 누가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게 우리가 모뎀이라고 하는, 그렇죠? 모뎀이라고 하는 어떤 신호 변환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어떤 정기적인 신호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기 전송 매체 통해서 신호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바꿔주는 걸로 끝내면 안 되죠. 이제 멀리 가기 위해서는 레벨이 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리가 멀어지면 허약해질 테고 또 외부의 간섭도 심하게 받을 테고 안 좋은 장애 현상이 클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레벨도 좀 크게 좀 증폭을 해주는 그런 어떤
레벨을 크게 만들어주는 장치를 우리가 뭐 송신기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당연하죠, 이거. 송신기 장치에서 레벨을 크게 증폭을 해가지고 이제 대전력 개념으로 만들어서 결론은 전송 매체로 이렇게 큰 레벨의 신호를 던져주면은 이제 멀리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쭉 채널 통해서 왔습니다. 그럼 오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수신기가 받아야 되겠죠. 당연하죠. 수신 장치가 받아가지고 파형이 많이 허약해졌겠지. 또 많이 찌그러졌고. 그렇죠? 그럼 이제 수신 장치가 이제는 파형도 깨끗하게 좀 정형해주고 또 레벨이 약한 것은 좀 증폭해서 좀 키워주고 또 잡음 같은 안 좋은 신호가 끼면은 그것도 좀 제거시켜줘야 되고 이런 일을 수신기가 해줘야 될 겁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는 상대방 귀에 이제 말소리가 들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전송 매체 형태로 가기 위한 신호가 이제는 정보로 바뀌어져야지.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호 변환기가 필요할 것이다.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상대방이 내 목소리를 정보죠. 음성의 정보를 듣게 되는 거고 또 그림을 보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서 이렇습니다. 뭐 물론 이게 뭐 한 5분 정도 설명했지만은 뭐 이렇게 시간을 뭐 많이 투자 안 해도 뭐 여러분들 이 다이어그램만 봐도 감을 쭉 잡을 수 있지만은 통신에 또 처음 접할 수 있는 분도 있고 또 통신의 개념들이 이런 신호 변환 장치가 과연 뭐다 하는 이런 것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요 채널 있죠. 채널. 요 채널이 바로 유선 채널이 있어요. 유선 채널. 유선 채널이 아까 이야기했던 구리선으로 가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평행 이선이라고 합니다. 원래 선이 두 개 있어야 되니까 평행 이선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동축 케이블 기억합니까? 동축 케이블은 이중 절연돼 있죠. 절연이 이중으로 겹겹이 절연이 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방해 신호의 강인성을 갖고 있지. 동축 케이블이 있죠. 그 다음에 광섬유 케이블이 있죠. 광 케이블. 그렇죠? 요즘은 유선 통신의 가장 꽃이라고 볼 수 있는 매체는 광 케이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평행 이선을 통해서 동축 케이블 통해서 광섬유 케이블 통해서 채널을 형성해 가지고 가는 게 바로 유선 통신, 정보 통신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무궁화 위성까지 36,000km까지 보낸다든지 또 이동 전화할 때 기지국까지 멀리 있는 기지국까지 보내기 위해서는 매체를 그렇게 멀리 설치한다는 건 힘든 일이에요. 그때는 자유공간에 공기라는 매질을 이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해저 통신도 있고 또 자유공간은 선으로 보는 공기를 매체로 가는 무선 통신의 개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채널은 이런 유선 채널만 한정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무선 채널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알아줘야 될 것이다. 그렇죠? 무선 채널. 그러니까 공기를 매체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물을 매체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통신의 기본적인 구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거리는요. 가까운 거리는 그대로 신호를 그냥 탁 던져버리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디지털 정보 같으면 1010 하는 디지털 신호로 바뀌어가지고 그냥 선에 그냥 탁 그 신호 레벨만 던져버리면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멀리 가기 위해서는 뭐 5볼트다 0볼트다 하는 그 두 개의 어떤 전압 레벨, 두 개 레벨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멀리 가기 위해서는 이제 고주파라고 하는 반송파죠. 캐리어라고 하는 반송파의 힘을 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내려는 정보를 이제 반송파라는 고주파에 쏙 실어주는 거. 그게 변조 아니에요? 그게 변조를 해야만 멀리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유선 매체를 통해서 멀리 갈 수도 있고
또 무선 매체를 통해서 또 멀리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변조 이론이라는 것은 반드시 통신에 정리가 돼줘야 할 것이다 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우리 교재에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 쪽에는 변조의 반대 개념이라고 하는 이제 복조 장치가 들어가서 이제 그 안에 정보를 되찾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 1-1번의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쭉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어떤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성, 유선통신 시스템의 구성을 쭉 한번 설명을 했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신호의 개념이 나오죠. 여기 전송 신호의 종류 이렇게 나옵니다. 작은 1번에 그렇죠? 전송 신호, 전송 신호의 종류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전송자가 붙은 거 있죠? 전송. 이거 빼도 관계없죠. 신호. 그렇죠? 신호.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신호 앞에 뭐가 있었나요? 정보가 있었지? 그렇죠? 근데 정보가 뭐고 신호가 뭐고 전송 신호가 뭐냐? 뭐 이렇게 피곤하게 동일한 개념 같은데 여기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실은 뭐 다 갔다 하면 돼요. 실은. 근데 아까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했죠. 정보라는 것은 말소리는 음성이고 그림은 영상이고 영상 정보고 디지털로 바뀌면은 데이터라는 정보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정보예요. 근데 요놈이 어떤 매체로 가기 위해서는 그 매체가 좋아하는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 건 당연한 논리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구리선 같으면은 300Hz에서부터 3.4kHz의 교류의 정기적인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선이니까 결국은 이런 음성이나 이런 정보들이 구리선 이런 우리 평행 이선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가기 위해서는 그런 정기적인 신호로 바꿔줘야 되는 건 당연한 논리예요. 그게 신호입니다. 신호. 그러니까 원래 신호가 가는 거지, 원래 신호가. 그렇죠? 그런데 이 전송자 붙은 것은요, 신호와 똑같은데 아주 높은 고주파에다가 신호가 쏙 실린 거 있죠. 그때는 전송 신호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높은 반송파에다가 예를 들어서 14GHz라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마이크로파의 그 초고주파에다가 또 한 번 이 신호를 실어가지고 그게 변조 아니에요. 그래서 안테나 통해서 팍 쏘아주면은 36,000km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전송자를 하나 더 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변조해가지고 장거리 통신할 때는 신호가 이제는 조금 바뀌었다 하는 게 바로 전송 신호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신호 이렇게도 뭐 동일하게 볼 수 있지만은 뭐 좀 구분할 수 있나요? 뭐 어쨌든 중요한 건 신호의 종류예요. 자, 아날로그 신호하고 디지털 신호 있다 하는 건 뭐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이 그림 보면 A번 그림은 어떤 십진수의 값으로 신호를 정확히 표현되는 형태가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그런데 B번 그림은 디스크리트하죠. 불연속적이잖아요. 딱 레벨이 두 개밖에 없죠. 그렇지? 하이 레벨, 로 레벨. 뭐 쉽게 표현하면 1, 0 이렇게. 그러니까 1, 0 하는 두 개 레벨만 가지고 표현하는 신호를 우리는 디지털 신호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죠? 이런 정도는. 자, 그래서 거기 A번 그림, B번 그림이 이해가 될 테고, 자, 그 밑에 보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있죠? 아날로그 데이터, 디지털 데이터 하는 개념이 있었고, 또 조금 더 밑에 줄에 내려오면 아날로그 신호, 디지털 신호 하는 개념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제일 밑에, 우리 교재 제일 밑부분에 보면 아날로그 전송 신호, 디지털 전송 신호 하는 또 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신호라는 개념하고 또 전송자가 붙은 전송 신호 개념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줄 친 내용이 골자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됐을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우리 유성공학 기출문제에도 항상
시험 문제 빠짐없이. 물론 정보통신공학에도 뭐 동일하니까 시험 문제 종종 출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뭐냐면 신호의 변환이에요. 신호의 변환. 아까 이야기했죠. 실제 보내려는 것은 음성이나 영상이나 글자나 기호나 뭐 디지털 같으면 데이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날로그 정보 혹은 아날로그 데이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이거는 디지털 정보 혹은 디지털 데이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놈들이 실제 어떤 매체 통해서 보낼 겁니다. 이제 선을 통해서 보낼 거예요. 그럼 선이 좋아하는 형태로 바뀌어져야만 요놈이 그 선에 이제 실리면서 멀리 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싹 지워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신호의 변환, 전송신호 변환하는 그 그림이 나오죠? 1-3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아날로그 데이터를 하는 말이 요거 아니에요? 아날로그 정보를, 내 목소리를, 어떤 그림을, 그 말이죠. 요거는 디지털 정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날로그 정보를 아날로그가 왔다 갔다 하는 선로를 통해서 보낸다. 그러면 아날로그 신호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에? 아날로그 신호가 돼야 되지? 왜? 요 선은 아날로그 신호만 왔다 갔다 하는 선입니다. 근데 요 놈은 아날로그 정보예요. 그러면 똑같은 아날로그면 그냥 뭐 이 선에 탁 붙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붙이면 되지. 근데 그 붙인다는 말이 애매한 거 아니에요? 내 목소리를 어떻게 붙여?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목소리나 이 그림을 아날로그 선로로 보낼 때는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줘야 되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 말이야. 그게 시험 문제, 그게 뭡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전화기다 하는 걸 답으로 고르시면 돼요. 음성은 전화기예요. 영상은 카메라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캠코더 장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죠. 시험 문제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날로그 정보를 아날로그 선로로 보내고 싶다. 그때 신호 변환 장치가 뭡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전화기다, 카메라다, 캠코더다 이걸 답으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는요. 디지털 데이터를, 디지털 정보라는 게 컴퓨터에서 처리돼서 컴퓨터 출력되는 게 디지털 정보 아니에요? 이 디지털 정보를 전화선으로, 아날로그 선으로 보내겠다. 그럼 이건 맞지가 않는 거지. 요건 아날로그 형태의 정보고, 요 선은, 미안합니다. 이건 디지털 형태의 정보고, 요 선은 아날로그가 왔다 갔다 하는 선로이고, 그러니까 매칭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변환 장치는 누가 변환을 시켜주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모뎀 장치가 해준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모뎀. 그렇죠? 그러니까 1010 하는 신호를 가지고 300Hz에서부터 3.4kHz의 어떤 교류의 정기적인 신호를 바꿔주는 변환 장치가 바로 모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뎀의 영어를 보면 모듈레이션하고 디모듈레이션의 합성어죠. 모듈레이션 오는 게 변조. 그럼 받는 쪽에는 디모듈레이션에서 복조를 해주면 이제 다시 환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올 테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고를 수 있죠. 모뎀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전용 회선으로 보내겠다. 디지털 전용 회선이라는 것은 1010 하는 두 개 레벨만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보내려는 정보는 10진수로 되어 있는 아날로그 정보예요. 그러면 1010으로 바꿔줘야 되겠네. 그걸 누가 해주나요? 즉 결론적으로 PCM 형태 신호로 바꿔줘야 된다 그 말이지. 그렇죠? 그게 바로 부호기라는 거 있죠. 부호기. 코더라고 하나요? 코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뭐 우리말로 쓰면 코더, 영어로 코드에 ER자 붙인 코더. 부호기 아니에요? 부호기. 그러면 이제 수신 쪽에는 반대로 이제 이 부호를 10진수로 환원시켜 주니까 그럼 디코더가 하겠지. 코더 앤드 디코더를 합해가지고
코덱이라고 하죠. 코덱. 코덱이라는 변환 장치가 해결해 줘야 될 것이다. 할 수 있죠. 시험 문제 나오면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것은 디지털 전용 선로로 가는 겁니다. 코덱이라는 변환 장치가 필요하다. 그럼 마지막은 뭐예요? 0101로 되어 있는 디지털 정보를 0101이 가는 디지털 선로로 보낸다. 근데 그거는 뭐 그냥 보내도 될 것 같은데 똑같은 디지털인데 다 레벨이 2개인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건 그대로 가도 되지만은 실은 선로로 갈 때는요 원래 1010 하는 디지털 정보는 쉽게 표현하면 1은 5V다 뭐 0은 0V다 이렇게 가정할 수 있죠. 근데 어떤 매체상으로 실제 신호로 바뀌어서 갈 때는 5V다 0V다로 이렇게 단극으로 가는 게 아니고 복극으로 가는 겁니다. 1이라는 정보는 플러스 5V, 0이라는 정보는 마이너스 5V. 이게 복극으로 가줘야 차이가 많이 나야 잡음에도 이겨낼 수 있고 나중에 수신 쪽에 가면 동기 검출이 아주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변환 장치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 말이지. 그게 모뎀하고 반대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DSU라고 하는 겁니다. 디지털 서비스 유니트 DSU 혹은 CSU 뭐 이렇게도 우리가 혼용해서 써도 되겠습니다.